오늘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하셨습니다. IT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됩니다. 한 후보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리더입니다. 민간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AI 대전환 필요성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.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속도와 성과, 현장을 강조하며 중소벤처와 소상공인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. 그 결과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,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습니다. 이러한 후보자의 혁신성과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경험,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기회가 더해진다면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가 견인한 한국 경제의 성장을 중소기업, 소상공인, 골목상권 등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.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총리로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진두지휘한 김민석 총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. 지난 1년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사실상 김 총리의 성과라 불러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. 국민주권정부의 첫 문을 연 총리로서 후임 총리에게도 경험과 해안을 나눠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 내일 대통령께서 간담회가 기자간담회에 있어서 별로 큰 질문은 없을 것 같은데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, 실장님. 채널A 이상원입니다. 사실 실장님을 포함해서 정성호 법무장관님까지 좀 세 분이 좀 거론이 되셨었는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또 이재명 정부 2년 차례 시작하는 시점에 한 장관님이 결정적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게 된 배경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. 한성숙 후보자는 AI 혁신과 또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마주한 국가전략 대전환기에 국민 모두의 성장과 민생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.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부 장관으로서 속도와 성과, 현장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. 그 바탕에 민간에서 쌓은 혁신 마인드와 개혁 의지, 그리고 모두가 성장해야 된다는 상생의 철학이 있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. 네,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. 실장님도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꼽히셨고 또 최근까지는 또 유력하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. 그런데 실장님 본인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의견이 좀 궁금하고요. 또 고사하셨던 건지 아니면 뭐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. 오늘은 제 이야기는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답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드리겠습니다. 네. 예, 시장님 안녕하십니까? 저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. 대통령님께서 앞서서 이제 부동산 정책 할 때 다주택자들은 이제 관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한성숙 장관은 다주택 상태가 혹시 해소가 완전히 되신 건지 하나 궁금하고요. 또 하나 이제 정부 인사가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 대법관 인사는 이제 뭐 제청을 안 하긴 했지만 90일 넘게 이제 공백 상태가 메워지지가 않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대법관 인사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일단 한 장관의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청문 과정에서 자세한 소명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아울러 대법관 제청의 문제는 대법원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 제청이 되면 저희는 거기에 따른 판단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. 네, 더 없으시면 네.
네, 안녕하십니까 실장님. 세계일보의 박지원 기자입니다. 방금 설명 주신 이유를 들어보면 한 장관님께서 총리로 지명된 데 AI 국가 대전환 완수 후의 적임자다.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로 꼽히는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AI 미래기획 수석이라든지 뭐 AI 위원장, 국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AI 요직들이 빈자리인데 혹시 이 인선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서 여쭙습니다. 네, AI 국가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라든지 여러 인사들이 준비 중에 있고 여러분들께 곧 발표드릴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실장님, 저 매일경제 성순입니다. 한성수 후보자님께서 총리로 이제 최종적으로 되실 경우에는 한명숙 총리님 이후에 이제 첫 번째 여성 총리가 되시는 건데요. 후보자분 세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분이셨는데 혹시 그런 점도 좀 고려가 좀 된 건지 그동안 뭐 내각에서 여성분들이 그만큼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총리 인선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. 우리 정부의 인사 기조는 철저히 능력과 실력 중심입니다. 그리고 왜 여성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2026년에 적합한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네, MBN의 손한백 기자입니다.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곧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에 이제 출마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은데요. 혹시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여쭙고 싶고요. 그리고 곧 청와대 개편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개편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. 김민석 총리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이제 개별 행보로서 저희가 별도의 입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점 양해 말씀드리고 이후에 청와대나 내부에 개편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저희가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서 이제 국가 대도약이라고 하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놓고 전체를 다 재점검 중에 있습니다. 또 특히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민심도 그 민심에 대한 고민도 저희로서는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고 있는 것들 그리고 잘한다고 평가하는 것들, 아쉽다고 평가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. 네, 더 없으시면 마쳐도 될까요? 네, 고맙습니다.